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코지게임 어워드와 편안한 캐주얼 게임들을 소개하는 홀썸 다이렉트에선 새로운 캐주얼 게임들이 마구마구 소개됐는데요. 소개해볼 게임이 거의 60개나 되다 보니 두세 편에 나눠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출시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들을 살펴볼게요. 또한 오늘도 소소한 스팀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지난 영상에서 스팀키 이벤트를 진행했었던 레이크 사이드바를 기억하시나요? 같은 개발사인 비트커버의 신작 시사이드 워시가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데스크탑 하단의 방치형 경영 게임이었던 이전 작품과는 달리 매스퀘스트나 픽셀 워셔처럼 2D로 즐기는 청소 게임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해변가에 자리 잡은 선박복원 작업장의 주인이 되어 청소 의뢰를 받은 배를 청소하고 수리하며 사업을 키워나가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게임 내에는 작은 낚싯배부터 커다란 허물선까지 다양한 배가 등장하는데요. 고무고무 열매를 먹은 듯한 원숭이 주인공의 팔을 자유자재로 늘리거나 줄이면서 배를 뒤덮은 묵은 때와 따개비를 닦고 치우는 직관적인 플레이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식의 오염을 청소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른 도구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 도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더 높은 난이도의 청소 의뢰를 받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우측 상단에는 게임 속 재화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재화가 도구 업그레이드에 사용되는 듯하네요. 오염이 씻겨나가는 모습도 시원시원한 듯하며 특히나 청소 게임할 때 없으면 섭섭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청소 진행률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직접 들려드릴 수 없는 게 아쉽지만 청소하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효과음이 준비된 점도 몰입을 더해줄 듯합니다. 배의 외관뿐 아니라 갑판과 내부 공간도 청소할 수 있고 다양한 미니게임으로 캐릭터를 육성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주인공만의 배를 건조하는 것이 게임만의 목표가 되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픽셀로 꾸며진 잔잔한 청소 게임을 찾는 분에게 잘 어울릴 게임일 듯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 개발자님께서 소소한 스팀키 이벤트를 준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개발팀의 게임인 만큼 한글 현지화 이름에도 고민이 많으신 듯하네요. 따라서 게임의 영어 이름인 시사이드 워시라는 단어의 감성을 잘 담을 수 있는 한글 게임 이름을 지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출시 이후 즐길 수 있는 스팀키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는 파도 너머 세척소라던가 해변가 청소부 이야기 등 조금 진부한 생각밖에 나질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참신한 장면 센스를 기대해볼게요. 얼마 전 출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무민 겨울의 온기를 기억하시나요? 이번엔 무민과 리틀 미이가 겪는 한여름의 소동, 무민 미드서머 매드니스입니다. 갑작스런 홍수로 무민 계곡이 물에 잠기게 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수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민과 미이가 의상과 대본들이 가득한 낡은 극장을 발견하며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겨울의 온기와는 다른 스토리 중심의 포인트앤클릭 어드벤처 방식으로 각각 고유한 능력을 가진 두 캐릭터를 번갈아 조작하며 퍼즐을 풀어가는 형태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겨울의 온기가 그랬듯 이 게임의 퍼즐 또한 비교적 쉽게 설계되었고 막힐 때를 대비한 지원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어서 퍼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듯한데요. 겨울의 온기에 비해선 보다 원작의 화풍을 많이 따른 듯한 느낌도 드네요.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본 적 있는 내년도 코지게임 어워드에선 베스트 데뷔 게임 후보에 오를 수도 있을 꾸미기 게임 디자인행 컨저입니다. 마녀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정체불명의 부패로 마을이 엉망이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주인공이 된 여러분은 마을의 온기를 되찾기 위해 더러운 곳을 청소하고 예쁘게 꾸며 복원해야 합니다. 게임의 기본적인 방식은 공간을 치우고 차근차근 꾸며가는 다른 게임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은 공간을 꾸미더라도 마치 마법을 쓰는 듯한 연출이 눈길을 끄는데요. 퀘스트를 따라 12곳의 공간을 복구하는 스토리 모드와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즐기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를 즐기며 1000개 이상의 가구와 소품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파스텔풍의 따뜻한 색감, 귀여운 고양이와의 따뜻한 교감까지 6월 말에는 데모 버전의 대폭적인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파키텍트 개발사가 선보이는 개구리 마을 건설 시뮬 크로코우드입니다. 울창한 크로코우드 숲 한가운데에 작고 귀여운 개구리 가족이 보금자리를 꾸미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비버가 마을을 꾸며가는 팀버본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 게임은 보다 느긋하고 잔잔한 캐주얼한 면이 돋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게임의 핵심은 사각형 그리드로 구분된 지형 위에 여러 부품으로 건물 외관과 내부를 꾸밀 수 있는 점인데요. 여러 조합으로 건물의 형태를 쌓아나간 뒤에
여러 소품으로 내부를 알차게 꾸밀 수 있고 완성된 건물의 내부도 손쉽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AI로 행동하는 개구리 주민들은 자원 채집이나 제작, 운반과 휴식 등의 루틴을 알아서 수행하다 보니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마을이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새로운 건물이나 아이템이 해금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개구리 주민들이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힐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개구리인 게임이 하나 더 소개됐는데요. 차를 좋아하는 주인공 프로기가 오랫동안 떠나있던 고향 마을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야기, 프로기 브루스입니다. 게임은 주변 지형을 탐험하며 차의 재료를 수집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상처를 확인한 뒤 주민에게 어울리는 차를 만들어주며 균열을 메워가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이처럼 게임의 기본 진행 방식에 내러티브가 포함되어 있어 안 한글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마치 테트리스 블록을 채우는 듯한 차를 만드는 독특한 플레이 방식이 조금은 상쇄해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플레이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요리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커피 토크나 벤바 같은 게임을 떠오르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홀썸 다이렉트 진행 이후 새롭게 데모가 공개된 만큼 가볍게 게임의 감성만이라도 맛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요소들이 충실하게 계승된 코지그로브의 속편도 공개됐는데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영혼 스카우트인 여러분은 이번엔 버스 사고로 어떤 섬에 고립되게 되고 또다시 과거의 기억을 잃은 유령곰들이 안식을 찾도록 도와야 합니다. 전작을 해보셨던 분에겐 친숙하고 반가울 캐릭터를 포함 새로운 유령곰들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현실 시간과 연동되는 일일 퀘스트를 수행하는 점은 전작과 같고 유체를 이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다른 유저와 교류하는 비동기 멀티플레이 모드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같은 세계관이지만 주인공은 달라진 만큼 전작을 해보지 않으신 분도 플레이에는 지장이 없을 듯하네요. 한편 같은 개발사인 스프라이 폭스의 다른 작품 몇 번 소개해본 적 있는 스피릿 크로싱의 새로운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도 공개됐는데요. 이미 출시된 모바일 버전과는 달리 더 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서인지 별다른 추가 요소가 없음에도 색다른 에너지가 담긴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PC 버전의 플레이 테스트가 새롭게 열린 만큼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밝은 노란색의 수상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루에라군이 생각보다 빠른 출시일을 날려왔는데요. 삼촌 루의 조난 신호를 받은 주인공은 수상 비행기를 타고 열대군도인 림보에 도착하지만 섬은 폐허가 돼 있고 삼촌은 행방불명된 상태인데요. 여러분의 섬 주민들을 도와 마을을 재건하면서 사라진 삼촌의 흔적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미 소개한 바 있듯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는 점일 텐데요. 깔끔한 색감의 섬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신기한 진공흡입기로 재료를 모으기도 하고 이를 통해 건물을 지은 뒤 내부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으며 취향대로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수상 비행기를 타고 은근 빠른 속도감의 미니게임 챌린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재밌는 것들을 계속 보여줬다 보니 정식 버전도 기대해볼 만할 듯 하네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토엠의 후속작이 돌아옵니다. 전작은 할머니로부터 카메라를 받은 주인공이 신비로운 현상인 토엠을 찾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사진으로 해결해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2편에선 다시 돌아온 전작의 주인공이 되어 토엠이라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다루는 듯합니다. 여러 지역을 탐험하며 사진 촬영을 통해 퍼즐을 풀거나 퀘스트를 수행하는 큰 틀은 그대로인 듯한데요. 전작보다 개선된 점은 먼저 완전한 3D 환경으로 전환되어 더욱 부드럽고 아름다운 화면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전작엔 없던 점프와 오르기 기능이 추가되어 맵 곳곳을 더욱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작은 카메라를 꺼내 찍기만 하는 간단한 구조였는데 이번 2편에선 카메라와 다른 도구를 연동해서 퍼즐을 풀어가는 기능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엉뚱하고 유쾌한 일이 가득하지만 결국은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던 전작의 감성을 이번 2편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동물과 인간의 따뜻한 교감을 다루는 출시가 가장 가까운 게임 디어 앤 보이입니다. 집을 떠나 방황하던 소녀는 우연히 겁에 질린 새끼 사슴을 만나게 되는데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직감한 둘은 말 한마디 없이도 함께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별다른 대사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스토리라인을 따라 힘을 합쳐 마주치는 퍼즐을 풀거나 장애물을 건너기도 하는데요.
게임이 진행될수록 사슴은 성장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금되는 새로운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게임의 핵심은 치유와 성장을 다루는 감성일 듯한데요. 분명 처음엔 잔뜩 겁을 먹고 주인공만 졸졸 따르던 사슴이 어느새 커다랗게 성장해서 주인공을 지켜주는 모습에 내가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 또한 돌봄을 받고 있었다는 걸, 여기에 특별한 대사나 말은 불필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의 감성이 제겐 가장 잘 맞는 듯한 느낌이라 특히나 더 출시가 기다려지네요. 3마리의 아기 정령을 돌보는 방치형 캐주얼 게임 스피릿키입니다. 잡초와 덤불이 무성한 관리되지 않는 작은 섬에는 귀여운 아기 정령이 살고 있는데요. 정령을 돌봐주면 원소 에센스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섬을 조금씩 되살리는 방식입니다. 높이는 낮고 좌우로 긴 유사한 다른 데스크탑 보조 도구나 방치형 게임들과는 달리 전체 화면으로 전환하여 섬을 꾸며볼 수 있고 작업을 시작하면 다시 데스크탑 하단으로 축소시켜둘 수 있는데요. 그냥 여기 있어만 줘도 충분하다는 개발자의 말처럼 돌봐주지 않아도 정령들은 실망하지 않으니 돈 손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잔잔한 방치형 게임을 찾는 분에게 잘 맞는 게임일 듯 합니다. 지금부턴 출시일이 어느 정도 정해진 다른 게임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작은 음식 배달 로봇이 되어 즐기는 배달 어드벤처 타이니 딜리버리입니다. 언타이틀드 구스 게임 속에서의 말썽 가득한 거위를 떠올리시면 어떤 게임인지 바로 눈치채실 듯한데요. 배달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거나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물건들을 전부 쓰러뜨리거나 할아버지를 놀래켜 과일을 떨어뜨리게 하는 장난기 가득한 여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미 장난을 치고 있는 거위와 한 팀이 되어 장난을 치는 모습이 유쾌하게 느껴지네요. 색으로 세상을 바꾸는 퍼즐 플랫포머 컬러 바운드입니다. 수채화풍의 게임 화면이나 왼쪽 상단의 팔레트에서 알 수 있듯 색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게임인데요. 주인공은 여행을 거듭하며 새로운 색을 팔레트에 수집할 수 있고 이 색으로 주변 환경을 칠한 뒤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게 됩니다. 비교적 가벼운 색을 칠한 사물은 공중으로 뜨고 짙은 색을 칠하면 아래로 가라앉는 특징도 있는데요. 심지어 배경색을 바꿔야 하기도 해서 생각보단 머리가 아픈 게임일 수도 있을 듯합니다. 폴가이즈 출신 개발팀이 만든 픽셀아트 마을 건설 게임 파파야 플라자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낡은 관광마을 파파야 플라자의 새로운 시장이 되어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바꿔가야 하는데요. 피자 가게나 밀크쉐이크 가판대, 울타리나 조경까지 여러 건물이나 장식으로 마을을 꾸며볼 수 있습니다. 각 가게의 주민들을 배치해 수익을 올리는 경영 요소도 일부 있는 듯하며 최대 5단계로 이뤄진 마을 랭킹을 올리는 재미도 쏠쏠해 보입니다. 어릴 적 계곡이나 냇가 근처에서 땅을 파서 물을 흐르게 만드는 놀이를 해보셨을 텐데요. 같은 측면에서 메마른 사막에 물길을 내 작은 생태계를 꾸며가는 게임 워터풀입니다. 게임의 기본이자 전부는 물이 유일한 자원이자 게임 플레이의 핵심이란 점인데요. 커다란 강 주변으로 샘물을 연결해 물을 흘려보내면 물이 닿는 곳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찾아오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샘물의 모양과 수위에 따라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이 달라지는 것이 독특한 특징으로 보이네요. 모바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방치형 토끼 수집과 관리 게임 토끼의 섬입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우사기 시마라는 이름으로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요. 장난감이나 식물 등 100개 이상의 아이템으로 섬을 꾸미면 개성 넘치는 35종의 토끼들이 섬을 찾아오게 되며 토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털을 벗겨주거나 숨바꼭질을 하며 친밀도를 쌓을 수 있습니다. 친해진 토끼에겐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특수한 조건에만 나타나는 토끼도 있어 오랜 시간 차근차근 즐기기 좋을 듯합니다. 고양이에게 들키지 않고 치즈를 배달해야 하는 협동게임 리틀 치즈워크입니다. 2명부터 최대 4명의 친구들이 다양한 기믹을 가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마이크 음성이 게임에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내면 고양이가 깨어나는 만큼 조용조용히 소통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스테이지의 종류가 다양해 보이는 점도 큰 장점인 듯하네요. 물리 기반의 3D 플랫포머 러버버드입니다. 럽이라는 이름의 주인공 새는 왜인지 사람 같은 팔이 달려있는데요. 자신에게 왜 팔이 달려있는지 이유를 찾기 위해 고무처럼 쭉 늘어나는 팔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각 레벨마다 다양한 기믹이 등장하는데 길게 늘어나는 팔을 적절히 활용해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이 게임 플레이의 전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플레이 타임도 3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라 하네요. 조그만 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대한 세계를 담은 협동 플랫포머 헬라입니다.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친절한 마녀가 병에 걸리자 도움을 받던 쥐들이 스스로 나서 치료법을 찾는 여행을 떠나는데요. 풀숲 하나하나가 미로가 되고 빗방울 하나도 간이 드는 숲의 다양한 환경을 이동하며 마법 물약의 재료를 찾아야 합니다. 협동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보니 혼자서 플레이할 때엔 자신의 캐릭터를 복제해서 즐기는 쉐이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왜인지 게임 이름이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을 오마주한 느낌이 드는데 개발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없어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네요. 구름 속 하늘 높이 탑을 쌓아가는 미니멀 퍼즐 게임 클라우드 스크레이퍼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탑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핵심이며 층을 어떻게 배치하는지에 따라 구조도 달라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더 높은 탑을 지을수록 새로운 도구와 기술이 해금되다 보니 매 도전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반복 플레이를 통해 신기록에 도전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일 듯합니다. 특별한 소개 문구는 없지만 왠지 주인공은 화가 단단히 난 듯한데 아마 약간이나마 스토리라인도 갖추고 있을 듯하네요. 오늘은 2026 홀썸 다이렉트와 코지 게임 어워드에서 살펴볼 수 있던 캐주얼 게임들 중 일부를 먼저 살펴봤는데요. 아직 소개하지 않은 게임이 너무 많아 다음 영상을 통해 계속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하입도 부탁드리며 처음에 소개한 시사이드 어시의 스팅키 이벤트도 놓치지 마세요.